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지민은 늙으라트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다. 지친 몸을 이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까지 올라가 복도를 걷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지만 뭔가 기분 나쁜 예감이 스며들었다. 복도 끝에 위치한 자신의 집 문 앞에 다다랐을 때 지민은 자신의 바로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이웃이 보였다. 그녀는 오늘 처음 그를 마주했지만 이웃 남자는 웃지 않고 누군가를 지켜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눈빛이 어쩐지 섬뜩하여 지민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얼른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나서도 그 시선이 아직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며칠이 지나고 지민은 퇴근길에 동네 마트를 들렀다. 물건을 고르다 보니 옆집 남자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지민에게 아무 말도 건네지 않았지만 지민을 보고 살짝 미소를 지은 후 빠르게 사라졌다. 지민은 다시금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냥 우연일 거야라고 스스로를 한심시켰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민은 그 남자가 자신을 자주 마주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카페에 있고 심지어는 아침 운동을 할 때도 보였다. 이웃이 이렇도록 자주 마주칠 수는 없는 법이다. 불편함을 느낀 지민은 경비실에 찾아가 그 남자에 대해 물어보았다. 경비는 건물에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사건이 있을 때마다 신경 쓰니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다. 경비의 말에 지민은 더욱 불안해졌다. 그날 밤 지민은 침대에 눕자마자 스르륵 잠이 들어버렸다. 꿈속에서 자신은 복도에 서 있었고 그 남자가 저 멀리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한데도 꺼림칙하게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헬멧 같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이제는 겨우 몇 걸음 앞에 서 있었다. 지민은 우뚝 멈춰선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남자는 손을 뻗어 무언가를 말하려 했고 그 순간 지민은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땀에 젖은 채로 잠에서 깬 지민. 시계를 보니 아직 새벽 3시였다. 물 한 잔 마시려고 거실로 나왔는데 현관 문틈 사이로 편지 하나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았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고 펼치니 그곳에는 항상 보고 있어 라는 단 한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지민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몇 달 전 이 근방에서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며 자세한 조사를 약속했다. 일단 방범 카메라 여러 대가 아파트에 설치되었다. 이웃들은 경악하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다. 며칠이 더 지났고 지민은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항상 경계심을 놓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또다시 꿈을 꾸었다. 이번에는 아파트 밖에서 모든 게 불타고 있는 꿈이었다. 남자는 그 불길 속에서도 여전히 미소 지으며 지민을 바라보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의미심장한 소식을 전했다. 지민에게 스토킹을 했던 그 남자는 이미 몇 년 전 실종된 상태였고 조사 결과 그의 존재는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지민의 두려움이 만들어낸 상상 이산물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지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가 실제로 존재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맴돌았다. 그 이후로 지민은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미스터리에 그 아파트엔 지금도 누군가가 이사를 오지만 곧 사람들이 떠나고 난다. 간혹 알 수 없는 불길한 냄새가 난다고 소문은 이어지고 사람들은 그곳을 공포의 아파트라 부르기로 했다. 두 번째 이야기. 몇 년 전 여름의 무더위를 피해 찾아간 강원도의 한 외딴 마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오래된 한옥 체험을 하기 위해 그곳에 방문했어요. 그 마을은 세월의 흐름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정적이었고 밤이 되면 마치 시간까지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머문 한옥은 특별히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옛 분위기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주인 할아버지는 친절히 우리를 맞아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옛 전설과 귀신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마을 구석구석에 운이 깃들어 있다는 얘기를 하셨죠. 첫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용히 거실에 모여 앉아 오랜만에 가족 시간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거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당시는 이미 밤이 깊어서 마을 사람들도 집으로 돌아간 뒤였기에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던 시각이었죠. 누군가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에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끔찍한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한복을 입은 여자가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곳을 떠나야 해요. 여기에 있어선 안 돼요.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전 꿈에서 깨어나고 나서도 그 여자의 음성이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오싹한 기분에 휩싸였지만 잠결에 꾼 악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주인 할아버지에게 이 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사님도 봤구만. 저기 뒷산고개 너머에 전쟁이 있던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생을 마감했지. 그 여자는 아마 그때의 혼일걸세.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지만 부모님에게는 괜한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더욱 생생하고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꿈속에서 그 여자가 나타났고 이번에는 손짓을 하며 저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몰라도 그녀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눈앞에는 혼자서 바들바들 떨다가 길을 잃은 어린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에 소녀를 데리고 돌아가려 했지만 갑자기 끔찍한 비명소리가 들리며 모든 것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꿈에서 깨어난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놀랐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하셨습니다. 마을에 내려가 할아버지에게 완전히 떠나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떠나려던 날 아침 할아버지가 조용히 물끄러미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본 건 단순한 꿈이 아니야. 계획된 만남이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걱정 마게. 그분은 해코지하려는 의도가 없으니 앞으로도 사람들의 기억에서 떠나지 않게끔 해주게. 약간의 경각심과 안도감을 가지고 우리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가끔씩 그 마을과 그 여자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모습은 세월이 흘러도 더욱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할아버지의 말처럼 그 여자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찾으려 했던 한 명의 혼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도 저는 강원도의 그 마을에 대해 이야기를 종종 하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마을의 전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공포 이야기를 넘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게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계는 이미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지친 몸을 이끌고 나는 지하철역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길거리는 적막했다. 서울의 밤은 보통 조용할 틈이 없었지만 그날은 유난히도 고요했다. 우리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로 길고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이어져 있었다. 나는 익숙한 경로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가로등은 간헐적으로 깜빡거렸고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듯한 그림자가 내 눈에 스쳤다. 하지만 피곤했던 나는 그것이 단순히 나의 상상이라고 생각하며 길을 재촉했다. 머지않아 우리 집이 보이기 시작했다. 작은 정원이 딸린 오래된 2층 주택이었다. 문 앞에 서서 주머니를 뒤적거려 집 열쇠를 찾던 중 문득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았다. 나는 급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든든하게 문을 잠근 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나는 바로 씻고 침대에 누웠지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자꾸만 그 불길한 기분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결국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때 문득 부엌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무엇인가 부딪히고 떨어지는 소리 같았다. 나는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더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소리가 멈추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공포에 질린 채 나는 겨우 의자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손에 꽉 쥐고 부엌으로 다가갔다. 부엌 불을 켜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불은 켜지지 않았다. 그 순간 흐릿한 어둠 속에서 무엇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나는 후퇴했지만 그때 갑자기 현관 쪽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놀란 나머지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정신을 차리기까지 시간이 걸렸다. 다시 일어섰을 때 부엌의 불이 갑자기 켜지며 밝아졌다.
그러나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것이 원래 자리 그대로 있었다. 나는 정말 뭐가 있었던 건지 혼란스러웠다. 결국 나는 나 자신을 진정시키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밤은 끝내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알았다. 그날 우리 동네에선 오래된 저택의 화재로 인해 한 사람의 생명이 희생되었다는 뉴스를 나는 문득 그날 밤의 불길한 기운과 떠오르는 그림자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은 어느새 나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그날 이후로 밤이면 나는 여전히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에 시달리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지금도 괜히 뒤를 돌아보게 된다. 혹시나 그 그림자가 아직도 내 주변을 맴돌고 있을까봐.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졸업 후 서울 외곽의 작은 도시로 이사하게 되었다. 회사가 있는 도시에 비해 집값이 저렴해서 출퇴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곳이 더 경제적일 것 같아서였다. 새로 이사 온 집은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방도 넓고 전망도 좋아서 마음에 들었다. 근처에 작은 산도 있어서 글을 쓸 때면 종종 그곳에서 산책을 하곤 했다. 이사한 첫 주말이었다. 산책을 하던 중 작은 산길을 따라 걷다가 작은 방을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폐가였다. 어둡고 음침해 보였지만 호기심에 이끌려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다. 방마다 오래된 가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그때였다. 문득 방 한쪽 구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바람이 부는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였다. 겁에 질려 방을 빠져나오려던 순간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흑백 사진 속 여자는 슬픈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 마음속에 섬뜩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잠을 청했지만 이상하게도 잠들 수가 없었다. 갑자기 창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내 방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눈을 떠보니 방 한가운데에 아까 그 사진 속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슬픈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켰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악몽일 거라 생각하며 다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은 계속됐다. 밤마다 귀신 같은 여자 나타나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고 집안 곳곳에 의문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점점 지쳐만 갔다. 끝내 나는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다. 아파트 관리인 할아버지에게 그 폐가에 대해 여쭤보니 그곳에 사연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오래전 그 집에는 한 가족이 살았다고 한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가족의 딸이 실종되었고 그녀를 찾기 위한 필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 그녀의 부모는 결국 그 집을 떠났고 그 이후로 그 집은 비어 있었다. 관리인은 마지막으로 내가 무엇을 보았든지 반에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 이후로 나는 그 길을 피해 다녔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억도 잊혀져 갔다. 몇 년 후 나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그 사건은 그저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들리던 속삭임과 슬픈 눈빛은 여전히 내 꿈속에 나타나 나를 괴롭힌다. 그 여자가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상상의 산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이후로 어딘가에서 그녀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